네, 안녕하십니까. 직장인을 위한 엑셀 실무 활용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IT 전문 강사 강태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직장인을 위해서 이제 알려드릴 수 있는 엑셀에 대한 실무 활용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좀 할 일이 좀 많고 할 얘기도 많고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직장인이 꼭 아니더라도 내가 뭐 대학생이라도 아니면은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더라도 내가 어떻게든지 이 엑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실무로서 잘 활용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될지라고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 위한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목은 직장인이어서 사실은 그쪽에 초점을 좀 많이 맞출 거지만 실제로 지금 하는 강의에 대해서는 약간 진짜 뭐 자격증을 따는 엑셀은 절대로 아니라는 점, 그거를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강의는요,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저희가 이제 실무를 활용하기 전에 약간 몇 개 좀 알려드릴 것도 있고, 그리고 엑셀에 관련해서도 기초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다뤄야 될 게 있거든요. 물론 뭐 난 직장인이야. 그래서 엑셀을 다루긴 할 건데 좀 기초가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1강을 듣고 이제 슬슬 이제 2강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 과정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써져 있고요. 일단 요거부터 먼저 보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첫 번째는 이제 이 엑셀에 관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파워포인트, 세 번째는 한컴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한글, 그 다음에 이제 워드까지 해가지고 총 4가지의 실무 활용을 좀 보여드릴 거고요. 지금 이제 엑셀에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1강부터 총 6강까지 총 6개의 강의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오늘은 이제 기초 설명하면서 이제 플러스로 이제 OT를 진행을 하고요. 2, 3강 묻고 4, 5강 묻고 6강까지 해가지고 할 건데, 지금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뭔가 이제 예제 파일을 만들어 본 듯한 모습으로 이제 엑셀을 배워보는 거예요. 실제 밖에서 엑셀을 이용해서 뭐 가계부 같은 걸 제작하는 과정에서 제가 뭐 계산하거나 분석하고 요약하는 것도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직원 데이터 관리를 제가 또 이제 맡아서 또 예제를 또 하게 되면은 그거 가지고 또 어떻게 분석하고 요약하고 계산할 건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6강에서는 이런 과정들을 좀 거치면서 이것도 알아야 되나? 라고 싶은 기능들이 몇 개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잡아드리는 정리본이라고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그 샘플 폴더라고 보시면은 이렇게 강의 부연 설명 메모장 파일 하나가 있습니다. 이 메모장 파일은 강의 부연 설명 메모장 파일이라고 해서 여기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각종 필기적인 이론은 다 여기다가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것만 좀 기억하고 계세요. 자, 일단은 MS 오피스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프로그램들을 말하는 거죠. 요즘엔 앱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실제로 종류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지금부터 배우려는 엑셀도 그렇고 파워포인트나 워드, 그리고 이제 액세스도 있고 아웃룩도 있고 뭐 굉장히 많죠.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뭐 거의 이제 10개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엑셀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로 이제 각종 많은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요약하고 계산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엑셀은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피스 버전이 요즘에는 이제 실제로 뭐 옛날에는 2016 버전부터 해가지고 2019 버전도 있었고 지금 이제 2021 버전이라고 해서 이게 최신인데, 보통 여러분들이 또 2021 버전이랑 365 버전이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둘 다 똑같은 최신 버전이에요. 차이점을 좀 알려드리면 2021 버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일회성 구매, 한 번에 구매해서 사용하는 거고, 365 버전 같은 경우에는 월 구독 서비스를 이용한 겁니다. 장점이 이제 업데이트가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요. 2021 버전은 또 기본 기능만 포함하고 업데이트는 되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또 MS 오피스라고 하죠. 수업 과정은 다 알려드렸고, 저희들이 이제 엑셀에 관련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이제 기초적인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 전에 단축키를 여러분들이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약간 실무에 도움이 될 만한 단축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약간 자격증 관련해서 단축키를 설명드리기보다는 정말로 내가 이제 밖에서 이 단축키는 정말 쓰인다 라고 하는 것만 좀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유명하게 사실 뭐 컨트롤 C, X, V, A, Z는 다들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복사, 잘라내기, 이동할 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붙여넣기, 그 다음에 A는 전체 선택,
그 다음에 Z는 이제 되돌리기, 실행 취소죠.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복붙은 정말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왜냐면 좀 긴 문장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붙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전체 선택도 보통 이제 한꺼번에 다 지울 때 많이 쓰고, 되돌리기 같은 것들도 이제 내가 실수했을 때 백 하는 거라서 거의 100% 이게 제일 등인 것 같습니다. 그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삭제 키는 보통 이제 글자를 지울 때는 보통 저희가 백스페이스 바라고 해서 막 이렇게 지우는 거 있죠. 이렇게 치는 걸 하는데, 보통 이제 엑셀에서는 실제로 딜리트 키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차트를 삭제하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개체 같은 뭐 도형이나 또 이런 것들을 삭제할 때는 보통 다 딜리트 키로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데이터들을 삭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약간 여러 가지들 잘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컨트롤 1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셀 서식 대화 상자라고 합니다. 이쪽에서는 이제 글꼴이나 맞춤, 그 다음에 테두리, 그리고 가장 너무나도 중요한 표시 형식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좀 이제 여기서 하는 거죠. 일단 요 정도까지만 그래도 알고 있으면은 보통 이제 엑셀에서 뭐 단축키 모른다라고는 못하고, 내가 단축키를 막 눌러가지고 억지로 하려는 것보다도 사실은 엑셀에서는 단축키보다는 사실 마우스를 더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이긴 해요. 저도 이제 엑셀에서는 단축키보다는 더 마우스를 더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엑셀 모습을 띄워놨는데, 저도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21 버전을 쓰고 있으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저도 이제 인증도 받았고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쓸 수 있게끔 가장 최신 버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제가 최신 버전을 쓴다고 여러분들도 꼭 최신 버전을 써야 되나? 네,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사실은 좀 나온 지도 좀 됐고, 그리고 이제 옛날 거보다도 또 이제 또 제공하는 기능이 좀 더 많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또 간단하게 저랑 같이 똑같은 버전으로 한번 배워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엑셀의 용어들을 좀 몇 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약간 필기적이긴 하지만 초반에는 그래도 이런 용어 같은 것들 좀 정리하면 좀 좋거든요. 보통 이제 엑셀에서는 통합 문서라고 부르고 있는 것들, 워크시트, 그 다음에 이제 셀, 이렇게. 보통 이제 요 세 가지를 많이들 이제 공부를 좀 해 놓으시죠. 용어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게 공부를 해 놓고, 통합 문서 같은 경우는 이제 엑셀 전체 파일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워크시트는 사용자가 작업하는 하나의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고, 셀의 모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자격증 관련해서 엑셀을 배울 때나 실무 엑셀 알려드릴 때도 이제 시트라고 많이들 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셀은 이제 행과 열이 세로죠. 열이 교차되면서 만들어진 사각형이라고도 하고, 엑셀의 기본 단위라고도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들도 알고 계시면 참 좋죠. 이런 것들이 또 하나씩 또 쌓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이따가 엑셀 화면을 보면 알겠지만 뭐 지금도 좀 보여드리죠. 새 통합 문서를 눌러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실제로 엑셀은 이렇게 클릭할 때마다 돌아다니시는 것들을 다들 아실 거고, 여기 위에 A, B, C, D, E, 내가 알파벳을 눌렀을 때 세로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열, 그래서 A열, B열, C열, D열, E열 이렇게 읽고요. 그리고 이제 숫자들을 누르게 되면 가로로 잡혀서 1행, 2행, 3행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알파벳은 열이라고 하고 숫자는 이제 행이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여기를 기본적으로 처음 셀을 읽을 때는, 여기 셀이니까 읽을 때는 보통 이제 A열 1행 이렇게 읽기도 하고요. 셀자를 붙여서 A1셀 이렇게 읽기도 하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같겠습니다. 그래서 엑셀의 용어 같은 것들도 가끔씩 알고 계시면 공부할 때 참 도움 많이 되고, 사실은 우리가 그냥 엑셀을 빨리빨리 엑셀 좀 다뤄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좋은데, 이런 용어들을 좀 알아야 여러분들이 또 적응도 하시고 그럴 수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SHET1은 이제 시트가 되는 거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좀 정리가 했으니까 저희가 이제 엑셀 기초 실습을 좀 한번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 2강, 3강, 4강, 5강 이렇게 이 4개를 이제 저희가 하는 동안, 저희가 이제 가계부라고 하는 거를 한번 예제를 가져와서 요거를 저희랑 같이 제작하는 과정을 2가지로 보여드릴 거고, 직원 데이터 관리 같은 것들 회사에서 진짜 많이 하잖아요. 이런 예제 같은 것들 가져와가지고 저희가 또 이제 제작하는 과정 2개 보여드리는데, 이거는 사실 제작뿐만이 아니에요. 제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편집도 하고요. 그
그리고 엑셀의 목적에 맞게 저희들이 이제 분석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요약도 하고, 웬만큼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장인이라고 생각하셨을 때, 실제로 내가, 난 진짜 회사에서 이런 것들 다룰 때 뭐를 이용할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알려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6강까지 깔끔하게 제가 정리한 걸 들으시면은 완벽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MS 오피스 2021 365 버전 똑같은 프로그램은 이렇게 3개가 이루어지고, 한글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들어주셨을 텐데 이거는 그때 3번째 강좌 가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은 이제 마지막 단계인 이제 제가 용어 설명하면서 엑셀의 기본 설명을 좀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런 엑셀을 알려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가 잠깐 깜빡하면은 여기에 뭔가 써져 있을 거예요. 그거 좀 따라서 쓰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갑자기 뿅 하고선 갑자기 글자가 써졌죠. 그럼 여러분들도 잠깐 영상 멈추셔서 일단 요렇게 저처럼 먼저 써주시고 그 다음에 계속 강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쓰고 오세요. 자, 저는 여러분들이 썼다라는 걸 가정하에 진행을 할 텐데 이제 기초적인 것들이라서 조금 말이 좀 빠르게 정리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엑셀은 다체적으로 이제 글자를 쓰게 되면 실제로 문자 같은 것들은 이렇게 이제 왼쪽으로 붙는데 보통 이제 숫자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붙어요. 이게 참 좋은 건데 문자 데이터는 왼쪽 정렬이 되고요. 숫자 데이터는 오른쪽 정렬이 됩니다. 이거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일단 입력할 때도 그렇지만 나중에 수식 같은 것들 작성할 때 꼭 알아야 되는 이론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에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뭐 이렇게 뭐 정렬하고 싶거나 아니면은 뭐 테두리 같은 거 하고 싶으면 보통 위에 있는 홈 탭을 써가지고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잡아서 컨트롤 1이라고 제가 아까 전에 알려드렸던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여기서 많이들 하거든요. 근데 사실 간단한 건 여기서 해도 상관없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죠. 요걸 안 썼네요, 제가. 이거는 사실 오피스 만능 단축키이기도 한데요.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내가 무언가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비연속 선택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따로따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제가 만약에 이렇게 잡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잡게 되면은 따로따로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모든 테두리 같은 거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눌러볼 거고 가운데 정렬까지 깔끔하게 한번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런 친구들은 사실 이제 제목이기 때문에 약간 채우기 색깔 같은 것들로 이렇게 조금씩 꾸며주시면 참 좋겠죠. 이거는 뭐 다른 색깔로 하면 좋겠고요. 네, 어쨌든 이렇게 그건 좀 색깔이 좀 튀어야겠죠. 그렇죠? 노란 색깔 한번 해보고 요거는 이제 주황 색깔 한번 해보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가볍게 이 정도까지만 좀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알려드릴 게 뭐냐면 실제로 이제 표시 형식을 알려드릴 거예요. 표시 형식은 외부로 보여지는 모습을 달리 바꿀 때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표시 형식이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건 뭐 숫자나 뭐 통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백분율 이런 것들 좀 추천해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뭐 여기다가 여기다가 아니죠. 그냥 이걸로 할까요? 그냥 네, 이렇게 만약에 잡아주고 컨트롤 1을 눌러요. 누르게 되면은 이 표시 형식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일반은 실제로 그냥 아무것도 설정 안 했을 때고요. 숫자나 통화, 그 다음에 날짜, 시간, 백분율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들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숫자는 뭐 천단위 구분기호나 소수 자릿수 같은 것들 표현해 줄 때 쓰는 거고, 통화는 이제 화폐 단위들 쓰는 거고, 날짜랑 시간은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 백분율은 퍼센테이지 붙여주는 약간 그런 친구들 모습을 바꿀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실제로 뭐 엄청나게 큰 숫자가 있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이거는 좀 읽기가 좀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 내가 뭐 숫자가 천단위 구분기호를 통해서 콤마를 붙여준다든지. 근데 사실은 여기랑 여기가 좀 다르죠. 그쵸? 여기가 진짜고요. 여기가 가짜예요. 여기는 외부로 보여주는 모습을 달리 표시 형식을 지정한 상태를 말하는데, 이쪽은 그래도 진짜로 내가 타이핑 입력한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런 개념들 꼭 알고 계셔야 나중에라도 실수로 또 일반이나 이런 것들 바꿨을 때 다시 한번 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 꼭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표시 형식을 좀 먼저 알려드리고요. 네, 이제 표시 형식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라고 해서 사용자가 직접 알파벳 또는 기호를 통해서 이제 제작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친구들은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숫자 표현할 때는 사실은 뭐 샵은 1부터
큰 것 표현하는 거고 0은 0부터 큰 것 표현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콤마라고 하는 기능이 있죠. 콤마라고 하는 기호는 이제 천 단위 구분하는 기호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보통 이제 문자 표현할 때는 이제 골뱅이 기호로 해서 모든 문자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외워놓으셔야 나중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할 때 제가 뭘 만드는지도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날짜 같은 경우는 보통 알파벳을 많이 쓰게 됩니다. 실제로 뭐 Y가 2개일 때, 4개일 때, M자 2개, M자 하나일 때, 2개일 때, 뭐 year, month, day 같은 개념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요. 시간 표현은 당연히 이것도 알파벳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뭐 hour, 그 다음에 minute, 그 다음에 second 이렇게 쓰기도 됩니다. 사실 날짜에서는 M자가 3개 있거나 M자가 4개 있거나 이런 등등도 있는데 이거는 좀 투머치한 개념이기도 하고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표시 형식 중에서도 날짜 데이터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 드릴 건데 보통 날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연, 월, 일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쓰지 않고요. 보통 이제 하이픈이라고 하는 짝대기나 슬래시라고 하는 기호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날짜를 표현하고 숫자를 인식하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시간 데이터도 10분초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쓰지 않고 콜론이라고 하는 땡땡 기호를 통해서 시간을 표현하고 숫자 인식이 되게끔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2024년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이픈 같은 걸 써가지고 뭐 지금 강의 찍고 있는 기준 이렇게 오늘 9월 30일이거든요. 이렇게 날짜를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이 친구가 잠깐 늘리면 이렇게 오른쪽에 붙는 거 보아하니 왜냐면은 중간에 문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문자 인식을 하는 게 엑셀의 국룰이거든요. 이건 제가 메모장에 안 쓸게요. 하지만 날짜는 보통 오른쪽에 붙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거 컨트롤 1 누르면 날짜가 나오고요. 날짜도 다른 날짜 스타일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를 들어가서 내가 직접적으로 만들지는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죠. 어차피 이렇게 잘 돼 있으니까. 뭐 이런 개념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배워보시면서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만 좀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표시 형식은 그냥 여기까지만 잠깐 다루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수식 이제 사용을 한번 해볼 겁니다. 항상 내가 계산을 하고 싶을 때는 이제 셀에 이제 는을 작성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칙 연산 같은 것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같은 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셀과 연결해서 계산하는 듯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한번 해볼게요. 합계를 구해볼 건데요. 보통 필기랑 실기 점수를 더해서 여기 합계를 구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요거랑 손수 더해서 여기다 쓰는 건 좀 그렇고 엑셀은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니까 여기다가 는을 딱 적어줘요. 는을 적어준 상태로 필기 이렇게 누르게 되면 더하기 하면서 실기까지 완벽하게 더하기가 되는 모습으로 갈 수가 있죠. 만약에 이거를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서 아마 좀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스킵하지 마시고 그냥 정리할 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조그마한 네모 박스가 하나 있을 겁니다. 잠깐 지워졌을 텐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요. 이 네모 박스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밑으로 쭉 내리게 되면은 각 라인마다 이쪽을 보셔야겠죠. 그렇죠? 각 라인마다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렇게 계산이 다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또 자동 채우기라고 합니다. 평균은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합계에 과목이 2개 있으니까 나누기 1을 해서 또 평균을 구하는 듯한 모습으로 해주실 수가 있는 거겠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이제 표시 형식을 배우실 때는 어떤 걸 배우시냐면 실제로 만약에 이런 애들한테 이제 뒤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점자를 붙인다든가 아니면 지금은 얘네 3개는 정수고 얘네는 소수점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뭐 통일성을 지킨다든가 얘네들 가지고 컨트롤 1로 장난쳐 보도록 할게요. 사용자 지정을 들어갔을 때 지금은 74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부터 소수점을 기반으로 여기다 점 0 같은 것들을 다 붙여가지고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내가 이제 1보다 큰 것들은 다 찹에 들어갈 수가 있지만 소수점은 생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뒤에 0만 끝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점 0을 이렇게 붙여줘가지고 일부러라도 좀 붙여주는 거죠. 그리고 뒤에다가 이렇게 점자를 입력해서 붙여주고 싶은 걸 붙여주는 거죠. 근데 왜 양옆에 따옴표 붙일까요? 라고 하시는데 이건 엑셀의 국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엑셀에서는 숫자는 그냥 작성하는 편입니다. 수식 작성할 때. 그리고 이제 문자는 큰 따옴표 안에다가 작성을 해서 많이들 표현하고 그러니까 이거 그냥 알쓸신잡으로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또 통일성을 갖게끔 표시 형식. 보이는 모습, 내가 손가락으로 쓴 것과 보이는 모습은 전혀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게 표시 형식의 장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무에서는 거의 마지막일 것 같기도 한데요. 실제로 요거 설명드리고 메뉴 설명드리면은 아마 강의가 끝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실제로 이제 가산점을 더해주기 전에 요 개념을 좀 아셔야 됩니다. 뭘 아셔야 되냐면 여기는 이제 제가 이걸 지우고요. 네. 자, 여러분 이거 좀 많이 중요하긴 한데 엑셀에 이제 참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참조라고 하는 게 이제 고정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실제로 행 또는 열 아니면 행과 열 모두를 참조, 고정한다라는 겁니다. 실제 고정할 때, 참조할 때죠. 사용하는 기호가 보통 이제 달러 기호라고 해가지고 얘를 지금부터 이제 밋밋한 셀에다가 접목을 씹혀서 어떻게 만들지 한번 볼 거예요. 당연히 경우의 수는 4가지. 아무것도 묶지 않은 스타일, 그리고 달러 기호를 다 붙여가지고 다 묶어버리는 스타일, A 옆에만 두는 스타일, 1 옆에만 두는 스타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참고로 생각을 해보면 얘는 아예 묶여지지 않은 친구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름 같은 것들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실제로 아무것도 묶여지지 않은 스타일, 그러니까 이게 기본인 거죠. 이걸 상대 참조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달러 기호가 전부 다 붙어있는 스타일은 당연히 상대적인 것보다는 반대니까 이제 절대 참조라고들 많이 하죠. 그리고 보통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알파벳 A를 묶어버린 거고 숫자 1은 묶지 않은 거기 때문에 A열 고정한다는 스타일, 그리고 반대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행을 고정한 스타일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혼합 참조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수식하시면서 가장 많이 쓰실 게 뭐냐면 사실은 절대 참조를 많이 씁니다. 이거는 지금 A열 고정, 1행 고정이지만 말 그대로 전부 다 묶었기 때문에 그럼 A1셀을 다 고정시켜 버린 거죠. 이렇게도 절대 못 가죠. 이렇게도 절대 못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요걸 또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딱 보면은 제가 지금부터 이제 합계를 다 구해놨지만 가산점 여기다 더해줄 거예요. 그럼 여기는 지금 248이 돼야 되고 뭐 222가 돼야 되고 237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잠깐 지워보죠. 자, 이건 일단 냅두시고 합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는자 적어서 필기 더하기 실기 더하기 가산점까지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하게 되면은 248 잘 구해져요. 그럼 얘랑 잘 더했다는 얘기니까. 근데 내리면은 이게 라인마다 안 구해주고 아까 전에 얘네 둘만 결과가 구한 게 나옵니다. 왜냐면은 여기는 지금 C 더하기 D 더하기 H인데 여기는 괜찮죠. 같은 라인 쪽에 있으니까 괜찮아요. 하지만 내리게 되면은 얘네들은 이렇게 잡을 텐데 얘네들도 여길 잡아버리게 돼버려요. 같이 내려오면 안 되죠. 이렇게 얘네들 내려왔다고 이렇게 내려오면 안 되죠. 그럼 이 친구를 뭘 해줘야 됩니까? 참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개념 모르시면 함수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하실 때에는 필기 더하기 실기 가산점까지 갔을 때 이 친구에다가 달러 기호를 붙여줘야 되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뭘 아셔야 되는 게 제일 좋냐, 이때는 이제 F4키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이 F4키를 이용하게 되면은 보통 달러 기호가 그냥 바로바로 붙어집니다. 밋밋한 상대 참조에 F4번 누르면 이렇게 전부 다 묶여지죠. 한 번 더 누르면 행만, 한 번 더 누르면 열만, 다시 한번 상대 참조로 복귀, 이런 식으로 또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은 이런 스타일로 묶어놔야지만 내릴 때 얘네들은 라인 타고 내려가지만 얘네들은 아예 고정돼서 여기만 묶여져 있죠. 내렸을 때는 아마 100점씩 다 더해서 진행이 될 수가 있죠. 보시면은 이렇게 왔을 때 여기만 보세요. 그럼 고정되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렇죠? 보시면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는 거 느끼실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럼 여기 만약에 딱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구해진 거죠. 얘네 둘을 더하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갔다가 온 거죠. 그렇죠? 이런 개념을 참조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거 몰라서 사실은 뭐 수식 사용을 거기까지밖에 못하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만 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이제 실무 같은 거 할 때 이런 표시 형식이나 이런 것들 많이 쓸 거고, 그리고 이런 애들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사용자 지정 가서 학년은 1보다 크니까 샵으로 가야 되겠다. 뒤에다가 내가 문구를 붙이고 싶으면은 다운편에다가 문구 붙이면 미리 보기로 나오니까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친 것과 외부로 보여주는 건 다르구나. 이런 식으로 좀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면 너무나도 좀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SHET1은 시트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플러스 버튼 눌러서 이렇게 시트를 또 추가할 수도 있겠고요. 실제로 위에 가시면은 파일 탭을 가셨을 때 새로 만들기에서 보통 이제 엑셀이 만들어져 있는 모습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서식 파일이라고 하는데 보통 직장인 분들은 내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런 서식 파일 같은 것들 눌러가지고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입력을 하고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절대 창피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서식 파일 같은 것들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거 만드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뭐 적겠지만.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검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열기는 원래 저희가 이제 가계부 같은 것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암호 설정해가지고 이건 좀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실제로 파일 탭 가서 이제 옵션이 아니죠. 정보 쪽을 간 다음에 이제 통합문서 보호 쪽을 가셔서 암호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이게 또 이제 열기 암호라고 해가지고 이제 열 때 암호를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 나머지는 사실 상관없습니다. 정말 상관없는 친구들이고요. 저장은 그냥 저장할 때 더보기 쪽에서 이제 옵션 쪽을 하게 되면은 제가 여기 이렇게 해놨어요. 저는 이제 맑은 고딕이 20포인트를 해놨는데 여러분들도 만약에 엑셀이 있으시면 열었을 때 저처럼 이렇게 글씨가 안 크죠. 그쵸? 저는 외부로 보여지는 모습 말고 애초에 엑셀 자체의 글꼴을 바꿔놓은 거라서 잘 안 보이면 저처럼 이렇게 바꿔놓는 것도 강추천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언어 교정 쪽에 자동 고침 옵션이라고 있어요. 얘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한영 자동 고침을 체크 해제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런 것들 체크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실제 내가 만약에 글자 입력할 때 나는 막 이렇게 영어 이쁘게 입력했어. 근데 막 엔터 치면은 뭐 A, E 막 이렇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좀 불편해서 실제로 이걸 체크를 해제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이제 체크 해제할 거고 나머지는 건드리지 않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자면 리본 사용자 지정에 여기 개발 도구가 체크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개발 도구를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은 이런 탭이 하나 떠요. 제가 이걸 왜 알려드렸냐면 실제로 가벼운 매크로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서 나중에 직원 데이터 관리 제가 알려드릴 때 그때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탭 추가하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내가 막 하다가 보면은 글자가 막 이렇게 넘어갈 때가 많아요. 넘어갈 때가 많아서 이때는 이렇게 늘려서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셀에 맞춤이라고 해가지고 글자 크기를 줄여서 셀에랑 맞게끔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는 안 늘려요. 근데 이렇게는 많이들 늘리니까 이런 개념들 기억하셨다가 칸 조절 같은 것들 사용해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우클릭을 하게 되면은 알파벳 D를 눌렀을 때 삭제가 잘 됩니다. 삭제 버튼 눌러서 필요 없는 것들 삭제하시고 만약에 실수로 삭제했다 컨트롤 Z 눌러서 백하시고 근데 만약에 시트 같은 것들을 삭제했을 때는요 아무리 컨트롤 Z를 눌러봤자 이게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또 이론이기 때문에 기억해 주세요. 자, 홈 탭에서는 사실 실무적으로 쓸 때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제가 이게 조건부 서식, 이거는 하나 알려드릴 것 같아요. 나머지 거는 사실 별로 그렇게 쓰이지 않는 것 같아요. 표시 형식은 알려드렸고, 글꼴하고 맞추면 이제 이런 것들 다 컨트롤 1쪽에서 배웠다고 알려드렸어서 아마 홈 탭에서는 요 정도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삽입 탭은 많이 하죠. 피벗 탭을 요즘에 이제 직장인들한테 뜨고 있는 피벗 탭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림, 도형 이런 것들은 다 쉬울 거라 안 할 거지만 차트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들. 그래서 요쪽 두 개 정도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서는 보통 다른 것들은 다 안 다루고 이 페이지 설정 쪽에 보시면 이제 조그마한 버튼이라고 해가지고 은근히 그 엑셀에서 엑셀을 인쇄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알려드리려고 한번 해드릴 거고요. 수식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뭔가를 만들 때 이런 것들 만들 때 제가 간간히 이제 함수를 쓸 거거든요. 근데 함수를 쓸 때는 사실 여기 들어가서 쓰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직접적으로 이렇게 영어를 이렇게 칠 거예요. 이게 칠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제가 알려드릴 거고 정답은 데이터죠. 이거는 굉장히 많이 쓰는 친구라서 실제로 데이터 가져오는 거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정렬과 필터 이거 너무 중요하죠. 이거 알려드릴 거고 데이터 도구라고 해서 여기서 한 2개 정도 3개 정도는 할 거고 가상 분석에서도 1개 정도에서 2개 정도 그리고 부분합 알려드리고 데이터 쪽은 사실 그 요즘에 실무 쪽에서는 꽃이에요. 만약에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또 힘들어 하시는 분이 꽤나 많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잘 좀 배워 놓으시면은 직장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꼭 알고 계시고 검토 쪽에서는 실제로 다른 거 필요 없는데 시트보 한번 보여드릴